네, 이번 시간에는 정적분의 활용, 대단원 학습평가와 수학 익힘책 문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번입니다. 자, 곡선 y는 x-의 전체 제곱과 직선 y는 -x 플러스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이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첫 번째 뭘 해야 되죠? 그래프를 그려야겠죠? 네, 그래프를 그려서 어떻게 만나는지 살펴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그려보시면 자, y는 x-2의 전체 제곱입니다. 자, 저거는 뭐냐?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그죠? 우리가 2,0인 바로 포물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y절편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x에다가 0을 대입하시면 얼마다? 4가 나오죠? 예, 그래서 요거는 여기가 4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포물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한번 볼까요? 자, y는 -x 플러스 4는 y절편은 똑같이 4네요. 자, 그 다음에 x절편을 구하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x는 4가 나오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x절편도 4가 되겠죠? 그래서 그려주시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우리가 직선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두 도형으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자, 이 부분 맞지요? 네, 그래서 이거는 바로 만나는 구간에서는 직선이 위에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두 도형의 교점의 무슨 좌표? x 좌표를 구하셔서 그거의 그 영역에 대한 정적분 값을 구하시면 되는 것이 바로 이 문제 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점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y는 x-2의 전체 제곱하고요. y는 뭐다? 자, -x 플러스 4하고 연립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구해주시면은 자, x-2의 전체 제곱하고 -x 플러스 4하고 같아요. 자, 그러면은 x제곱 -4x 플러스 4가 되고요. 자, -x 플러스 4가 나옵니다. 그럼 이항하시면은 x제곱 -3x는 0이 나와서 인수분해가 좀 쉽게 되지요. 자, 그래서 x는 뭐하고 0하고 우리가 3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야.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다? 3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답이 거의 나왔네요. 자, 어떻게 봅니까? 자, 인테그랄 0에서 어디까지? 자, 3까지가 되겠고요. 자, 요 구간에서는 뭐가 위에 있다? 그렇죠. 직선이 -x 플러스 4가 위에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곡선인 우리가 포물선이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x-2의 뭐다? 자, 전체 제곱을 빼셔가지고 우리가 적분해 주시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0에서 3 사이가 되겠고요. 자, 계산하시면 -x 더하기 4, -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4 이렇게 우리가 전개가 되겠네요. 자, 동량 계산을 하시면 자, 일단은 이 창은 x 제곱 그 다음에 1창은 3x 상수항은 우리가 소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1x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3x 적분하시면 얼마가 된다? 2분의 3x 제곱이 나오는 자, 그런 부분이겠죠. 자, 0은 나중에 대입해도 0이 되기 때문에 자, 이때는 3만 대입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3 대입하시면은 앞에는 -9가 되겠고요. 자, 뒤에는 2분의 얼마다? 27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9가 -12분의 -18이기 때문에 통분을 해주시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렇게 2분의 9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요거는 별 하나로 우리가 한 문제긴 한데 일단 그래프도 그려야 되고 연립방정식도 풀어야 되고 적분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것을 바탕으로 해서 뒤에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은 함수 fx는 x세제곱 역함수를 gx라고 합니다. 드디어 역함수 문제 나왔네요. 자, 그래서 별이 3개입니다. 자,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dx에다가 인테그랄 1에서 27까지 gx dx의 값을 한번 물어봐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일단은 먼저 살펴봐야 될 게 y는 x세제곱. 자, 대표적인 무슨 함수다? 1대1 대응함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함수를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반드시 1대1 대응이 돼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y는 x 세제곱의 그래프 한번 그려보시면 어떻게 그려지냐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우리가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 x 구간에 대해서 항상 뭐다 증가하기 때문에 1대1 대응이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 함수에 대해서 역함수를 구하래요. 자, 그런데 요거 역함수를 직접 구하려고 하면 우리가 무리 함수가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요건 직접 구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자, 왜냐? 자, 지금 그래프가 나와 있죠. 그래서 그래프상에서 역함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 바로 뭐에 대해서 그렇죠.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바로 대칭인 그런 우리가 함수가 역함수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특히 여기서는 보세요.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우리가 적분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3, 4분에 있는 이 그래프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1, 4분면에 있는 그래프만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역함수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자, 여기 이런 식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그려지는 것이 바로 이게 뭐가 되냐면 y는 gx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뭐가 된다? y는 fx가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해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구해주시면, 자, 일단은 교점을 한번 구해봐야겠죠. 자, 지금 여기 요 점 보이시죠? 그럼 요 점은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래는 y는 fx하고 y는 gx의 교점을 구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y는 fx하고요, y는 뭐다? x하고의 교점도 바로 요 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연립을 해주시면, y는 x 세제곱이라는 함수하고 y는 x하고 연립하셔야겠죠? 자, 그럼 x 세제곱은 x가 되기 때문에 x 세제곱 마이너스 x는 0이 나오고요. 자, 그래서 x로 묶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죠? x제곱 마이너스 1은 0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는 교점이 원래 3개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여기는 그럼 얼마가 되냐면, 자, 1사분면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1, 얼마다 1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자, 근데 여기서 물은 건 뭐냐면요. 잘 보세요. 자, 그러면은 적분을 해야 되는데, 자, 처음에, 자, fx 1에서 3 사이랍니다. 그럼 여기는 1이고요. 3이면 한 요 정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렇게 그었을 때, 그러면은, 자, 우리가 그래프 좀 더 위로 그려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요렇게 될 때,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어느 부분을 물은 거예요? 자, 그러면 1에서 3 사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바로 아래쪽 넓이죠. 그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되냐면, 요 y는 x 세제곱 아래쪽 그림. 그럼 여기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1에서 3까지 fx dx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구해야 되느냐? 그 다음에 구하셔야 될 것이, 자, 인테그랄 1에서 27까지 gx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역함수는 여기잖아요. 그죠? 그럼 1은 어디냐면 바로 1이 여기예요. 여기. 자, 그 다음에 27은 어떻게 되냐면 한참 뒤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대충 그려주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넓이를 구하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이 부분에 우리가 넓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선을 안 그어놨네요. 자, 여기 27이 이렇게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뭐 해라? 더하라. 이런 문제가 되네요. 자, 근데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때는, 그러면은 규칙이 있네. 자, 뭐냐면 방금 이 함수 그래프의 역함수는 어떻게 돼 있어? y는 x에 대해서 대칭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저렇게 할 수가 있겠네요. 봅시다. 자, 제가 이게 축을 좀 작게 그렸네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은, 자, 이게 좌우 딱 대칭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자, 보세요. 여기가 1이고, 그럼 여기가 1에서부터 27이니까 여기도 1에서부터 어디까지 다 27까지 이렇게 잡을 수가 있는데, 자, 결론은 뭐가 되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칠했던 여기 이 부분 있죠? 자, 이 부분은 뭐가 되냐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바로 뭐다? 여기는 요거의 넓이가 됩니다. 맞습니까? 근데 요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의 넓이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자,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싹 지우고요. 싹 지우고 어디에다가, 그렇죠? 싹 지우고 바로 여기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아까 y는 x 세제곱 밑에 있는 이 부분의 넓이가 바로 뭐가 되냐면 바로 인테그랄 1에서 3 사이 fx dx하고 같아진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는 여기랑 여기를 더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이 부분의 넓이가 같으니까 우리가 구해야 되는 부분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부분하고요, 이 부분하고 이 부분까지 다 더한 거야. 그럼 답 나왔네요. 뭡니까? 자, 여기 이 부분, 이 도형 이름 뭐죠? 직사각형이죠. 그러면 직사각형에서 딱 여기 있는 정사각형 넓이를 뭐 하면 된다? 빼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역함수가 바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여기 큰 직사각형 가로 얼마다? 3. 자, 세로 얼마다? 그죠? 27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3 곱하기 27에서 뺍니다. 뭘 빼면 되냐면 여기는 정사각형 넓이 빼면 되거든요. 그럼 정사각형 넓이는 얼마다? 1이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럼 27 곱하기 3 하시면요 얼마다? 그죠? 우리가 81 이렇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빼기 하시면 얼마다? 80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이 문제 답은 몇 번이다? 자, 4번이다 이렇게 푸는 문제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역함수의 성질을 이용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9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번은 원점을 출발해 수직선 위를 8초 동안 움직이는 전피의 시각 t에서 속도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꿀캡 바른 학생을 한번 찾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보시면 자 4초에서 어떻게 되겠어요? 속도가 양에서 음으로 변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속도가 0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 방향이 바뀔 때죠, 그죠? 자, 그러면 그런 걸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명의 학생이 말을 하고 있네요. 자, 혜지, 전피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어. 민호, 전피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수진이는 전피는 출발한 지 8초 후에 다시 원점에 있어 라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일단 혜지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 전피는 출발 후 8초 동안 운동 방향이 2번 바뀌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제가 이 그래프를 보고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딱 여기 찍었죠, 그죠? 그래서 속도가 어떻게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가 바로 뭐가 되냐면 V가 0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자, 몇 번 바뀌죠? 2번 아니죠? 일단 몇 번만 바뀐다? 한 번만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혜지는 좀 틀리게 말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 민호, 자, 전피는 출발한 지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되죠? 위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은 여기까지는 양이기 때문에 점점 위치가 점점 멀어져. 네, 커지죠? 자, 그런데 다시 음이 되면 어떻게 되죠? 반대로 돌아오기 때문에 우리가 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좀 더 가까워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위치가. 자,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바로 자, 속도가 어디까지 자, 양수가 되는 부분에서 우리가 적분을 했을 때 바로 어떻게 되냐면 가장 멀리 위치가 멀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4초 후에 원점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민호는 맞게 대답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수진이는 전피는 출발한 지 8초에 다시 원점에 있어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요거는 우리가 뭘 구하셔야 되냐면 8초 후에 뭐를 구해야 되는 거다? 위치를 구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위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일단은 제일 처음에 원점을 출발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x0는 제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요거는 뭘 구하셔야 되냐면 0에서 8까지 바로 vt, dt를 구해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실제로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서는 0에서 어디까지? 자, 4까지는 vt가 양수입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4에서부터 어디까지는 8까지는 vt 자체가 뭐가 된다? 음수가 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될 것은 요거는 마이너스를 뭐다? 곱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실제로 이 부분은 그럼 뭐가 되냐면 우리가 여기 x축과 둘러싸이는 부분의 넓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적분하시게 되면 여기는 양수고 여기는 무슨 수가 나온다? 우리가 음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꾸로 자, 여기는 넓이를 그대로 위치로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이 넓이에다 뭐를 붙이면은 마이너스를 곱해 주시면 바로 뭐다? 정적분의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구해 주시냐면요. 제일 처음에 요 넓이를 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물론 함수를 다 분리를 해서 적분을 하셔도 됩니다만, 자, 지금 주어진 도형이 사다리꼴로 나와 있기 때문에 넓이를 바로 구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자, 불러볼까요? 2분의 1 곱하기 윗변 얼마입니까? 윗변 2. 자, 그 다음 아랫변 얼마다? 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2 더하기 4. 자, 높이는 얼마입니까? 자, 높이는 역시 얼마다? 2가 되게 돼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뺍니다. 이거 빼는 이유는 여기 정적분이 뭐다?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역시 2분의 1이 되겠고요. 자, 윗변이 어떻게 됩니까? 요걸 윗변으로 써볼까요? 자, 요거 윗변이 얼마다? 1. 자, 그 다음에 아랫변 얼마다? 자, 4에서 8까지니까 8. 그 다음에 높이는 역시 얼마다? 높이는 여기 마이너스니까 높이 자체는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계산하겠습니다. 자, 그럼 약분하면 6 되고요. 약분하면 어떻게 된다? 약분하면은 8이 아니고 아까 4였습니다. 자, 약분하면 얼마가 되냐면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이거 8이라고 해서 아까 분명히 4에서 8 사이라고 했는데 8이라고 적어버렸네. 요거 8이 아니고 얼마다? 네, 4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해주면 여기가 6 빼기 5가 돼요. 답은 얼마다? 1이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원점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어디 위에 있다? 자, 1 위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 속도에 대한 그래프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위치, 그 다음에 위치 변화량, 그 다음에 거리를 구하는 것이 속도와 거리에 대한 대표적인 활용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잘 요약하시기 바랍니다. 14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번은 지상 55m 높이에서 50m/s의 속도로 지면과 수직하게 위로 쏘아 올립니다. 자, 물체의 t초 후의 속도를 vt라고 했을 때 이런 관계가 성립한다네요.
자, 이럴 때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걸린 시간과 지면에 떨어질 때가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 그런 문제예요. 자,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건 어떻게 되냐면 지면과 바로 어떻게 됐다 수직으로 딱 쏘아 올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렇게 포물선 운동이 아니고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위로 올렸다가 바로 밑으로 떨어지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우리가 뭘 던지려고 하면 뭐 옥상에서 던지든지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정확하게 지상 55m에서 이제 쏘아 올렸대. 요즘엔 좀 비유하기 쉬운 게 생겼네요. 드론 아시죠? 하늘에 띄워놓고 맞나요? 그래서 지상 55m 지점에서 뭘 띄웠다? 드론을 띄웠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물건을 툭 쏘아 올렸단 말이야, 맞죠? 그럼 이것도 어떻게 중력위에서 나중에 어떻게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럴 때 우리가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바로 떨어진 움직인 거리를 물어본 그런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물체가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 자, 그러면 최고 높이다. 그럼 앞에서 배우셨어요. 자,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는 그 순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1번 어떻게 되겠어요? 50-10t, 그러니까 이게 vt죠, 그죠? 자, 그럼 여기 얼마다? 우리가 0이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냐면 5초가 되네요. 그러면은 바로 5초까지가 올라가게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된다?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럼 여기는 0에서 11 사이니까 11초 만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지면에서 떨어질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요. 자, 그럼 이건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제가 아까 여러분들 이 그림을 설명할 때, 자, 지금 여기 지상 얼마다 55m 지점에서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드론에서 쏘아 올렸잖아, 그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제일 처음에 우리가 1번에 구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최고점에 이르는 거리가 몇 초 후다? 바로 5초 후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 뭘 구할 수가 있냐면 속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위치 변화량의 거리를 구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전체 움직인 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일단 여기 올라간 만큼 한 번 더 내려와야 되고 거기다 뭘 더하면 된다? 55m를 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드론을 이야기한 게 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럼 일단은 그러면 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에 위치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만약에 거리를 물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올라갔을 때 최고점까지 거리 D1. 그 다음에 최고점에서 요 55m 지점까지 다시 내려온 게 D2.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5m 움직이는 게 D3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D1, D2, D3를 다 더해주시면 되는데 D1, D2는 그 거리가 같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그럼 구해볼게요. 그럼 0에서부터 어디까지 최고점까지 이르는 거리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자, 몇 초까지? 자, 5초까지가 되겠죠? 그래서 50 마이너스 뭐다? 10t. 자, 요걸 우리가 바로 적분해 주시면은 바로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은 요거 적분하시면은 자, 이렇게 됩니다. 50t 마이너스 뭐다? 5t 제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0에서 5까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계산하시면 어떻게 되죠? 5, 25, 250에서 75를 빼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네요. 그러면은 250에서 75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5의 세제곱 얼마죠? 5의 세제곱 125죠.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125가 돼서 얼마다? 125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네요. 자, 그래서 D1 자체가 얼마가 되냐면 바로 12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럼 D2도 어떻게 되겠어요? D2도 125입니다. 왜 그대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D3는 얼마가 되느냐면 55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은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125가 두 번이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그 55m만큼 더 떨어져야 돼요. 왜? 드론에서 쏘아 올렸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250에서 얼마다? 55를 우리가 더해 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그리고 우리가 305m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움직인 거리, 그러니까 상식이 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최고 높이에 도달하면 속도가 뭐가 된다? 0이 되고요. 근데 총 거리라고 하는 것은 자, 모두 몇 개? 3개의 구간으로 나눠가지고 우리가 계산하면 된다는 것을 익혀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수학 익힘책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자, 곡선 y는 x제곱 마이너스 a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2분의 9라고 하네요. 자, 이때 양수 a의 값을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 그러면은 이 참수를 보니까 다행히 여기 좀 계산이 쉽네요. 자, 왜 쉽냐면은 자, 이거는 우리가 x절편을 구해야 되는데 x절편 구하기 좀 쉬워요. 자, 그래서 x절편 하나는 뭐다? 그죠? 우리가 원점이고 하나는 뭐냐면 x는 a인데 a가 양수라고 하네요. 자, 그럼 이렇게 우리가 절편이 구해져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여기서는 최고차 계수가 양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래로 볼록이 되는 요런 우리가 포물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x축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이 어디죠? 여기 맞나요? 자, 근데 그 넓이가 얼마다? 2분의 9래.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좀 주의해야 될 게, 자, 이때는 0에서 a까지가 바로 fx가 어떻게 되겠어요? x축보다 아래 있죠, 그죠? 그러면 넓이를 구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fx에 대해서 적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fx에 대해서 적분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어디에서부터? 자, 0에서부터 a까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 fx가 x제곱 마이너스 ax 요걸 한 것이 바로 뭐다? 2분의 9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계산할 때는 요 마이너스 안에 곱해서 우리가 계산해도 관계가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x제곱 적분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플러스 ax 적분하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럴 때는 우리가 바로 2분의 ax 제곱이다 라고 우리가 적분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계산하시면 그럼 a 대입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1 a 세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분의 a를 대입하시면 여기도 a 세제곱이 나오네. 자, 그럼 요거 계산하시면 어떻게 된다? 그죠? 6분의 a 세제곱이 나오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6분의 a 세제곱이 얼마다? 2분의 9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a 세제곱은 2분의 9에다가 6을 곱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그럼 약분하면 3이니까 a 세제곱은 27이 나오네요. 그러면 여기서는 a가 양수란 말은 무슨 수다? 실수만 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는 27이 3의 세제곱이기 때문에 a는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3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두 도형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하시려고 하면 뭐를 그려봐야 된다? 그래프를 그려서 이게 도대체 위치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는 게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네,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8번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은 자, 곡선 두 개와 두 개의 직선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본문에서도 이런 문제를 풀어보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뭐가 되냐면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이 문제 저 열린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우리가 개수를 정해가지고 한번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넓이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때 막 심하게 변형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부호만 살짝 바꿔가지고 절대값을 같게 만들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 문제를 보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3이고요. 여기는 3하고 마이너스야. 근데 앞에도 어떻게 돼 있어요?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래서 이 그런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x절편이 같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는 우리가 꼭지점을 구할 필요 없이요. 뭘 바로 구하시면 되냐면 x절편을 우리가 바로 구하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우리가 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x절편 1하고 2가 나오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던 것도 우리가 구하시면은 자, 우리가 마이너스로 묶어내 볼게요. 그럼 묶어내면 자, 왼쪽에 있는 함수 그래프하고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시 x절편이 우리가 1하고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쉽게 그려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가 그러면은 절편만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꼭지점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구해주시면 자, 일단 x절편은 1이고요. 자, y절편은 얼마다? 2가 되는 요런 우리가 아래로 볼록한 포물선이 바로 여기 첫 번째 그래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래프는 자,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위로 볼록한 요런 우리가 포물선이 되는 그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일단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이는 부분은 여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x는 0이 있습니다. x는 0이 무슨 축이다? y축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에 x는 2죠. x는 2. 제가 먼저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먼저 해버렸네. 근데 다행인 게 x는 2도 어떻게 되겠어요? x는 2가 딱 요점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문제는 자, 이 부분과 무슨 부분? 그죠? 이 부분의 넓이를 뭐 해줘야 된다? 더해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네, 문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인테그랄 어디에서? 자, 0에서 1까지는 자, 뭐가 위에 있죠? 그죠?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가 위에 있어요. 그래서 바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에서 뺍니다. 뭘 빼냐면
오른쪽에 있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를 이렇게 빼가지고 우리가 적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1에서 2 사이는 뭐가 더 위에 있냐면 여기에 있는 위로 볼록한 마이너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2가 더 위에 있어가지고 자 거기에서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를 이렇게 빼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동렬 계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우리가 계산하시면 2x 세제곱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6x 되고요. 플러스 4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고 자 이 아래쪽에는 1에서 2까지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6x 마이너스 4가 나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적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적분하면 자 2x 제곱 적분하면 어떻게 되죠? 3분의 2x 세제곱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6x 적분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3x 제곱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4 적분하시면 4x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 자 마이너스 2x 제곱 적분하시면 우리가 마이너스 3분의 2x 세제곱 나오고요. 자 6x 적분하시면 3x 제곱.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4x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1 대입합니다. 그러면 3분의 2 빼기 3 더하기 4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0은 우리가 대입해도 0이 나오니까 필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하면 마이너스 3분의 얼마가 되겠어요? 그죠? 16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 4 얼마다? 12, 그 다음 4, 2, 8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빼기, 자 1 대입합니다. 자 마이너스 3분의 2 더하기 3 빼기 4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하시면 여기 얼마다? 그죠? 1이죠? 자 1은 3분의 3이니까 첫 번째 괄호 계산하시면 3분의 5 이렇게 나오겠고 자 여기는 12에서 8 빼면 4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4는 3분의 10이죠. 그래서 가운데 거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4가 나오는 문제겠고요. 요 뒤에 계산하시면 여기 마이너스 1이어서 마이너스 3분의 5네요. 자 그럼 여기는 플러스 얼마가 나오냐면 3분의 5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3분의 5에서 5 다음에 10에서 4를 빼겠죠? 3분의 6이 돼가지고 약분하면 2가 나오네.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나오냐면 자 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본문에서도 예제로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연습을 좀 해보시면 잘 푸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19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딱 보니까 좀 어렵네, 그죠? 자, 함수 fx는 x-1의 세제곱 따기 8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자, 여기에 y는 x-1 플러스 8, 세제곱 플러스 8입니다. 자, 그럴 때, 자, 요거 x축과 만나는 점을 뭐라고 했다? A라고 했대요. 자, 그럴 때 A를 지나고 x축이 수직인 직선을 L이라고 합니다. L이라고 하고, 자, 그 다음에 곡선 Y는 fx와 Y축 및 직선 Y는 K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나눴네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S1, 왼쪽이 뭐다? S2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럴 때 S1하고 S2가 같다네요. 그럴 때 상수 K 값을 구하시오. 상당히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요거는 약간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은 그런 부분이거든요. 자, 요거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가 함수에서 뭘 시킬 수가 있다? 평행 이동. 자, 그래서 이 부분 원래는 S1하고 S2 구에서 더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Y는 K를 뭐로 바꿀 수가 있다면 Y는 0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X축 아래 이 부분은 뭐가 되겠어요? X축 위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넓이가 같대요. 자, 그러면 결론은 뭐였냐면 여기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정적분 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그죠? 0이 나온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함수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평행이동이 그만큼 중요하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뭐부터 풀어야 될까요? 그죠? L의 정체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L이 뭐였냐면 바로 요 직선, 요 곡선, 이 함수와 X축과 만나는 점이 A였기 때문에 그 점을 구해야겠네요. 자, 그럼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그죠? 바로 Y에다가 뭐 넣으면 된다? 0을 넣으시면 돼요. 자, 그럼 X-1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8인데 여기서 우리가 실수를 보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8은 뭐의 세제곱이냐면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이 되죠? 자, 그래서 X-1이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X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L의 정체가 뭐다? 그죠? X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그럼 조금 전에 뭐 한다고 해서 평행이동을 시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예, 그래서 평행이동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원점으로 내려와야 돼. 근데 그림상으로는 제가 한번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림상으로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요거를 그냥 뭐라고 본다?
y는 0이 무슨 축이다? x축이라고 한번 본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내린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요건 어떻게 되겠어요? x축보다 어느 쪽이 된다? 아래쪽이 되고, 요거는 뭐가 된다? 위쪽이 되죠. 예, 그래서 이건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에서 어디까지? 0까지. 자, 요 함수를 뭐 한다면, 적분한다면, 정적분하면 그 값이 얼마다? 0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자, 여기 괄호 안에 들어간 함수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뭐가 되겠어요? fx를 자, 이거 내려야 됩니다. 제가 그림 때문에 이걸 x축을 올린 거지만 실제로 이 함수를 그러니까 내려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내려주면 얼만큼 내리면 될까요? 예, 바로 k만큼 내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그럼 fx가 뭐였죠? 자, 요거 맞죠? 그럼 요거 우리가 계산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자, 전개 한번 해볼게요. 자,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플러스 8이 나와요. 그래서 요거는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얼마다? 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됩니다.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마이너스 k dx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풀어주시면 되는 그런 문제예요. 자, 그럼 이거 적분 한번 해보셔야겠죠? 자, 그러면 적분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한 번만 더 적을게요. 마이너스 1에서 0까지 x세제곱 마이너스 3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 마이너스 k dx가 0이다 이렇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 부분 적분해 주시면 자, x세제곱 적분하면 4분의 1x 4제곱 마이너스 3x제곱 적분하시면요. 그렇죠. 마이너스 x세제곱 나옵니다. 자, 3x 적분하시면 2분의 3x제곱. 자, 그 다음에 7 마이너스 kx. 그 다음에 어디에서 마이너스 0에서 0까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0을 대입하시면 전부 다 0 나옵니다. 그래서 뒤에 걸 계산하시면 빼기.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하시면 4분의 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3. 자,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7 플러스 k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럼 그게 얼마다? 0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계산해야겠네, 그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일 거고요. 4분의 1하고 2분의 3 더하면 얼마다? 이게 4분의 6이죠. 그러면 4분의 얼마다? 7. 그러면 4분의 7에서 얼마를 빼야 된다? 6을 빼야겠네요. 그러면 4분의 얼마다? 7 빼기 얼마다? 24 이렇게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답은 얼마다? 4분의 마이너스 17 나오는 거 맞습니까? 예,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되냐면 바로 마이너스 4분의 17 더하기 k가 0이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k는 얼마다? 4분의 17이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4분의 17이 맞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면 자, 0에서 어디 사이다? 자, 7 사이가 되는 거 맞죠? 4분의 17은 사실 4점 얼마 이렇게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k는 얼마다? 4분의 17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평행이동을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정적분의 값이 얼마다? 0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개념들도 한번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20번 살펴보겠습니다. 20번은 함수 fx는 루트 x-3의 역함수를 gx라고 한다. 이거 우리 대단원 평가에서도 역함수 문제 나왔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비슷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함수에서 3에서 12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시고 역함수는 0에서 3까지 우리가 적분을 하면 두 개를 더해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거 시작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y는 루트 x-3 그래프 어떻게 그릴까요? 그쵸, 이거는 원래 y는 루트 x 그래프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x축 방향으로 얼마만큼? 3만큼 평행이동한 우리가 그래프가 바로 여기 있는 y는 뭐다? 예, 루트 x-3 그래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평행이동 전이니까 다 기억 두시고요. 자, 이제 무리함수 그래프도 여러분들 그리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y는 뭐다? fx 그래프가 됩니다. 근데 여기 얘는 3에서부터 어디까지다? 그죠? 12까지를 물었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부분은 요 넓이를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뭘 구해야 돼요? 역함수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면 뭐가 나오냐면 자, 이차함수가 나오긴 한데 여기서는 역함수 구할 필요 없었죠. 대단원 평가에서도. 자, 왜요? 그렇죠? 우리가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y는 x라는 직선에 대해서 우리가 딱 대칭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거 조금 더 연장을 하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요거를 그러면 y는 x에 대해서 대칭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프 자체가 자,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자, 3콤마형이 뭐로 간다?
0,3으로 가요. 그러면서 이 모양을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는 그런 부분이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도 3이고 여기도 3이니까 이렇게 되겠고 그럼 이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그러면은 요거는 0에서 3까지 그럼 이거는 y는 뭐가 된다? 자 gx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맞죠? 자 그러면 이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자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가 그려볼게요. 그럼 0에서 3까지니까 우리가 그려주면 어떻게 되냐면 자 0에서부터 어디까지다? 0에서부터 3까지 딱 여기가 3이네요. 그럼 이런 식으로 우리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는 자 이 넓이는 뭐가 되냐면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인테그랄 0에서 3까지 gx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거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이거하고 요거하고 딱 모양이 대칭이잖아. 그래서 여기가 얼마가 되냐면 3에서 10이니까 여기도 얼마를 잡을 수가 있다? 12를 잡아버리면 여러분들 이 부분의 넓이나 이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되겠어요? 같아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를 뭐라고 둔다? S1, 요걸 S2라고 둔다고 하면 여기가 S1이었죠. 그리고 뭐가 여기가 S2였거든요. 근데 여기가 또 뭐하고 같아진다? S1하고 같아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이거 따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하나로 합친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 부분 살펴볼게요. 그럼 얼마입니까? 자, 가로 3 맞나요? 자, 세로는 얼마가 되겠어요? 세로는. 그리고 세로는 얼마가 되냐면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넓이는 얼마다? 3 곱하기 12는 얼마다? 36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역함수 문제여서 좀 복잡하긴 한데 대단원 평가에서 또 풀고 여기서 푸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좀 쉽게 느껴지죠. 그래서 문제는 좀 다양하게 자주 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이 문제도 한번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1번 살펴보겠습니다.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가 Vt가 6-2t라고 되어 있네요. 자, T는 1에서 T는 4까지 위치 변화량을 물었어요. 이거는 우리가 공식을 사용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배점이 좀 낮은 것 같습니다. 자, 바로 구해볼까요? 자, 원래는 F4에서 F2를 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공식으로 바로 하면 정적분 하시면 되죠. 자, 어디에서 어디까지? 1에서 4까지 바로 VT, DT가 바로 이 문제의 답이에요. 예. 답을 구하는 식입니다. 자, 그럼 요거는 1에서 4까지, 자, VT가 어떻게 됩니까? 6-2t, dt 이걸 구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적분해 볼게요. 자, 6을 적분하면 6t, 자, 마이너스 2t를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t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럼 1에서 4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4 대 2밖에 6, 4 얼마다? 24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의 제곱 16입니다. 자, 빼기, 자, 1 대 2밖에 6 빼기 1 되는 거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자, 24에서 16 빼면 8, 자, 빼기, 자, 6에서 1 빼면 5니까 5. 자, 답은 얼마다? 3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속도와 거리에서는 크게 세 가지 공식이 있었죠. 위치를 구하는 공식, 그리고 위치의 변화량을 구하는 공식, 거리를 구하는 방법, 이렇게 세 가지를 배우셨는데 얘는 공식을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개념이 발전된 공식이긴 합니다만 이 공식을 외워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2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원점을 출발할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어 있대요. 자, 이럴 때 T는 0에서 T는 8까지 점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건 앞부분 대단원 학습평가에서도 좀 풀었던 그런 부분인데요. 자, 이때는 사실은 VT가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2하고 4에서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쵸, 양에서 음으로 바뀌고 있죠. 음에서 양으로도 바뀌고. 그래서 운동 방향은 2번 바뀐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때는 뭘 물었어요? 그쵸, 우리가 위치를 물은 게 아니고 거리를 물은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로 정적분을 해보면은 여기는 양, 여기도 양, 근데 여기는 무슨 수가 나오죠? 그쵸, 요거는 X축보다 아래, T축보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뭐가 나오냐면 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리기 때문에 여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쵸, 바로 요 넓이를 그대로 뭐 하면 된다?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리는 항상 넓이처럼 양수밖에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여기는 3개의 넓이로 뭐 한다? 더한다 라고 하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실제적인 답은 이렇게 됩니다. 0에서 8까지 거리를 물었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자, 속도에 대한 우리가 정적분이 아니고 뭐에 대한 정적분이다? 속력에 대한 정적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만약에 식을 다 써준다면 0에서 2까지는 그대로 VT, DT 하시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자, 우리가 2에서부터 어디까지는 4까지는 VT, DT를 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그죠? 마이너스 VT, DT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정적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자, 4에서 어디까지? 8까지는 바로 VT, DT 하시면 됩니다. 물론 함수가 굉장히 좀 다양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요건 좀 더 분리를 해야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양, 양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개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넓이 한번 바로 구해볼게요. 원래는 요거 따로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한 방에 우리가 넓이를 구하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자, 파란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죠?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다? 2, 높이 얼마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거는 바로 넓이로 바로 구할게요. 요것도 2분의 1 곱하기 밑변의 길이 얼마다? 역시 2. 자, 높이는 얼마다? 역시 얼마다? 2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건 사다리꼴이죠. 자,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자, 1이죠? 윗변 얼마다? 1. 자, 그다음 아랫변은 4에서 8까지 얼마다? 4. 그 다음에 높이 얼마죠? 역시 얼마다? 2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이 넓이들을 다 더한 것이 뭐가 되냐면 우리가 바로 거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약분하면 2. 약분하면 얼마다? 역시 2. 자, 그 다음에 약분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약분하면 얼마다? 5. 자,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얼마가 되냐면 우리가 거리는 9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거리라고 하는 것은 뭐를 정적분한 거다? 속력을 정적분한 것이 바로 거리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23번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느 전망대에 설치된 승강기는 1층에서 출발하여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동안 출발해서 처음 3초까지는 4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갔네요. 우리가 가속도에 대한 문제는 본문에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하지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위치를 미분하면 뭐가 돼요?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가속도를 우리가 적분하면 뭐가 된다? 속도가 되고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되기 때문에 속도가 주어질 때 위치를 구하는 거나 가속도가 구해졌을 때 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다? 같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식을 사용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초에서 8초까지는요 등속도로 올라간다네요. 자, 등속도. 자, 그 다음에 8초 후부터는 마이너스 3m/s 제곱의 가속도로 올라가는데, 왜냐면 멈춰야 되니까 가속도가 좀 줄어들겠죠. 자, 그래서 승강기가 출발을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리를 물었어요. 와, 그럼 이거는 일단은 구간이 3개가 되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해야 될 건 뭐냐면 구간을 좀 나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시간이 변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 출발해서 그럼 0에서부터 어디 사이다? 우리가 3초까지는 4m/s의 가속도가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가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뭘 구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속도를 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속도를 한번 구해볼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배운 것이 위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됐죠? 그렇죠? x0에서 인테그랄 t0에서 t까지 뭐다? VT, DT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서는 그러면 만약에 속도를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렇죠. 제일 처음 우리가 뭐가 되겠어요? 제일 처음 속도에다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T0에서부터 T까지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가속도를 우리가 적분해 주시면 되는 것이 바로 속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속도 한번 구해 볼게요. 그럼 제일 처음은 우리가 출발했기 때문에 속도는 0일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필요가 없고요. 그럼 어디에서 어디까지? 그렇죠. 0에서부터 어디까지? 우리가 t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0에서 t까지는 가속도가 얼마다? 4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요거 풀어주시면 어떻게 되냐면 4t에 대해서 0에서부터 t까지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그냥 4t가 나오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이번엔 t가 3초부터 어디까지다? 그러면 8초까지 움직였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등속도래요. 그럼 등속도는 뭐냐면 딱 계속 어떻게 0에서 3까지는 4t만큼 계속 올라가잖아요. 물어볼게요. 3초 후의 속도는 얼마죠? 여기다 3 넣으면 돼요. 4, 3 얼마다? 10입니다. 그러면은 3초부터 8초까지는 3초에 도달했을 때 그 속도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는 뭐로 유지가 된다? 12로 계속 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자, t가 몇 초보다 더 클 때는, 8초보다 더 클 때는 우리가 가속도가 마이너스 3m래요. 그럼 이것도 우리가 속도를 구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근데 주의점이 있습니다. 이때 V0는 얼마일까요? V0가 여러분들 10이에요. 왜냐하면 8초일 때 계속 얼마다 12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변화량을 더해주시면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인테그랄 어디에서부터? 자, 8초부터죠. 그럼 8초부터 어디까지? t까지. 멈추는 그까지 우리가 해서 at입니다. 근데 얼마다? 마이너스 3dt래요. 그럼 요거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구해주시면 12 더하기 우리가 요거 적분하시면
마이너스 3t입니다. 근데 8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t까지네요. 그러면 12 빼기 3t 마이너스 얼마다? 24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마이너스 3t 더하기 36 이렇게 나오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그래서 함수가 이제 3개로 나뉘네. 자,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앞에서 가속도에 대해서 배우진 않았지만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듯이 가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된다? 우리가 속도가 나온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을 해서 이렇게 적용하시면 되는 그런 부분이겠어요. 자, 그럼 요거는 참고 공식이니까 살짝 지우고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승강기가 추가를 멈출 때까지 움직인 거예요. 그러면 멈출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봐야 되잖아, 그죠? 자, 그러면 바로 요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가 뭐가 된다?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바로 마지막에 구했던 마이너스 3t 플러스 36이 뭐가 된다? 0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t는 얼마가 되냐면 바로 12가 나옵니다. 그래서 12초까지 멈춘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거 한번 그래프 한번 그려볼까요? 네, 그래프 그려보시면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여기가 t, 여기가 뭐다? vt 이렇게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은 0에서 3까지는 자, 뭐가 되겠어요? 4t네요. 그러면 4 대입하시면 얼마다? 그죠? 12가 돼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증가되는 함수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에서 8까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3에서 8까지는 그죠? 등속이니까 이렇게 12를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어요. 자, 그럼 8에서 어디? 자, 12까지 해서 멈추지요. 그럼 여기서는 아마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12초까지는 항상 여기는 속도가 뭐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양수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럼 답은 뭐가 되냐면, 자, 이렇게 됩니다. 0에서 어디까지? 자, 12까지. 맞아요? 자, 그래서 vt 뭐가 된다? dt를 하시면 바로 전체 거리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자, 여기는 사다리꼴 넓이가 결국에는 뭐가 되겠다? 여기 있는 넓이가 되는 거, 정적분값 되는 거 맞죠? 그래서 구해 주시면 다 불러볼게요. 2분의 1 곱하기, 자, 윗변 얼마입니까? 요거, 자, 8에서 3 빼요. 얼마다? 5. 자, 아랫변 얼마입니까? 12. 맞나요? 자, 높이 얼마죠? 높이가 12가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럼 약분 되면 6이 되고요. 자, 그러면 얼마? 그죠? 17 곱하기 6 이렇게 나오네. 그럼 17 곱하기 6은 얼마죠? 42, 102. 자, 그래서 이거 102가 나오네. 그래서 이때 움직인 거리는 자, 몇 미터다? 우리가 102m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가속도와 속도의 관계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가 미분해서 속도를 미분한 게 가속도이기 때문에 거꾸로 가속도를 적분한 게 뭐가 된다? 속도가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속도와 위치의 관계하고 똑같이 우리가 속도와 가속도의 관계를 가지고 속도를 구하셔서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많이 응용이 됐네요. 네, 그런데 위치와 속도의 관계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학 2에 있는 모든 문제를 다 푸셨습니다. 예, 수학 2 잘 정리하셔서 이게 나중에 미분 적분학에 있는 수열의 극한 그리고 미분 적분학하고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투 내용을 잘 정리하셔서 미분 적분학도 공부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